리뷰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안 돼요. 이거는 제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이거 해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약간 혼 살짝 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024학년도 3월 스물리에 맛평가 시간이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은 역시나 지수의 연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의미 하나도 없고요. 2번 미분계수 정의, 의미 없죠. 3번 탄젠트를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변화할 수 있냐? 근데 이제 뭐 그거 의미 없고요. 너무 뻔하죠. 4번 연속성 3 대입 비교 끝나는 문제. 4번 의미 없고요. 5번도 이제 그냥 전개해서 적분하는 거 정도. 뭐 그 정도인데 뭐 그게 크게 의미 없는 거고요. 자, 6번 문제도 사실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써내가지고 깔끔하게 공통인수들 약분시켜서 일반적으로 찾아주자. 요거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근데 7번은 요거 어쨌든 2차 함수 미분했을 때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어느 구간에서 이루어지겠냐. 그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두근의 차다 그렇게 해석해달라는 거 그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사실 무난하죠. F형이 4 있으니까 일단 대입해서 G0값 찾아주고 그 다음에 F'0과 G'0 합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해서 구해달라. 딱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미분하고 0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3점틱한 문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에서 가져갈 포인트는 그냥 요거 하나죠. 사실 직선의 기울기 구할 줄 아냐. 직선의 기울기 구할 줄 모르세요? 모르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수상 복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나오면은 다시 고1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안 나오면 심각한 문제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번은 그냥 그 공식만 써주고 얘기했던 거 로그의 성질, 로그의 밑변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만 우리가 된다면 이 9번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문제로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둘이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하니까 x1과 x2의 제로의 값은 0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x1과 x2가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니까 애초에 v1에서 v2를 뺀 식 이거를 바로 적분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를 찾아주자. 그렇게 봐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팁 하나는 어쨌든 같아지는 부분이 4니까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Q를 적분해달랍니다.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값 V2T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게 1차식이죠. 1차식이면은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 해서 이 넓이의 합으로서 움직인 거리를 표현해주면 10으로 나와준다.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무난한 문제지만 여기에서 계산의 효율, 의미의 효율을 조금 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은 사실 절대값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등차 수열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시그마 안에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 때, 음수로 풀릴 때 이거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냐 그대로 풀리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면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서 해야 된다는 점 요거는 원래 맞는데요. 근데 사실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리는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그냥 이거를 뒷전으로 미루고 이걸로 바로 갔습니다. 사실 근데 원래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거를 먼저 써보는 게 맞다. 왜? 이게 사실 증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바로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난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키포인트 하나 뭐예요? 시그마로 주더라도 시그마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한 번에 없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식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로 줬다고 항상 이거 등차 수열 대입해서 시그마 공식 쓸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써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는 애들 보니까 A6부터 A8항이고요. 요거를 이제 중간항을 던져준 걸 기반으로 이제 공차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등차 중앙으로 A6과 A8을 더하면 3A7이 나온다. 요거를 처리해서 H값을 바로 구해서 공차 구하는 형태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만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무난한 등차수열 합공식 써달
풀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근데 gx가 fx에 대한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하라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됐으면 위아래 구간 똑같이 만들어주는 x값 한번 대입해보고요. 물론 이 문제에서 그게 쓰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야죠. 당연히 미분해야 된다. 미분하면은 상수항 부분은 어차피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x 대입한 요 fx만 남는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발 요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구간에 맞게 극소값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G'2가 0이란 얘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F'2도 0이어야 돼. F'2가 이쪽에서 발생을 하니까 F'2가 0이다 해서 A값 잡아주는 거고요. A값 잡아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극대점 찾으라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포인트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 위쪽에서 나머지 하나 포인트를 찾아내서 -2에서 극대점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2까지의 값을 구하려면 G-2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4부터 -2까지 적분해달라. 그래서 -4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냥 계산 문제로 마지막 처리가 된다. 근데 사실 gx를 fm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t값이 0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미분을 했을 때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 왜? 이 상수항 부분이 어차피 상쇄가 된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11번 12번 무난하지만서도 그래도 맛은 있다. 요 정도의 심플함으로 나와준다면 그래도 맛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에피타이저 그래도 입맛을 돋구기에는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죠. 11번 12번 무난한 패턴 그나마 자주 나왔던 그런 형태의 문제긴 하지만 그 에피타이저로서 좀 나쁘진 않았다. 입가심으로 괜찮은데 입맛 돋궜어.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13번 13번에서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원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써야 되는 거 뭡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점이 어디에 찍힐 것이냐. 당연히 현에 대해서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 그 수직 이등분하는 선은 어딜 지난다?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라는 원의 특징이 일단 최초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내접하는 사각형. M 마주보는 각도의 합은 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의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마주보는 각도.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밖에 없다. 요 성질이 이용이 되고요. 그 성질을 토대로 또 어떤 걸 쓸 수 있다? 최대가 되는 점 Q를 찍어놨을 때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게 이제 한 번에 나와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 과정이 사실 조금 오바긴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K, 2K 놓고 여기 각도 알고 있기 때문에 AC 길이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요. 근데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들을 K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가 지옥이에요. 사실 제가 이용했던 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알고 있다 보니 여기의 길이를 K로 나타냈으니까 나머지도 K로 나타내자.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 피타고라스를 봐서 이 길이 K에 대한 식, 이 길이 K에 대한 식 해서 피타고라스 처리해주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길이를 K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이미 식이 지금 루트 39분의 8 이런 거 나오는데 현장에서 야 이거 맞아? 이거 진짜야? 진짜라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다 해놓고서도 설마 이거겠어 하고 넘겼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넘겼더라도 돌아왔으면 아마 시도는 해봤을 거기 때문에 맞췄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도형의 특징이 3가지나 들어갔습니다. 3가지. 사실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인해서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다 라는 것도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걸 또 별도로 외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성질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성질은 현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여기를 토대로 3가지의 원의 특징이 쓰였다. 이것들을 꼭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맛있게 쓰인 원의 특징이죠. 원의 특징 꼭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틀리셨다면은 원의 특징을 못 썼다. 원의 특징을 썼는데도 못 풀었다. 그거는 이제 계산 실수, 계산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를 보는 순간 작년 수능 14번 문제가 살짝 생각나는데 작년 수능 문제 한번 공부해 보셨다면 이번 14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졌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도 한쪽은 정해지지 않은 함수, 한쪽은 정해진 함수라고 놔줬는데
나눴는데요. 사실 여기서 정해진 함수 부분은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만나는 점의 개수,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나한테 배운 학생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x에 대해서 주문자가 나왔어. t에 대한 함수를 갑자기 정의를 해. x가 아닌 새로운 문자 t. 어떻게 하라고요? t가 엄청 작거나 엄청 크게 해서 일정한 순간을 잡아보자. 그러면 gt 함수에 대한 감이 빡 올 것이다. 그래서 t를 엄청 작거나 엄청 크게 해보면 0개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이 안 생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근이 생길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근이 생기는 점들이 불연속점이 될 거고, 불연속점들은 어디에서 특수한 점을 뚫고 지나가거나 접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불연속인 순간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메가테일하게 맨날 얘기를 해줘도 또 그냥 문제 넘겼겠지. 문제 넘겼겠죠? 왜 넘기시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또 포인트는 하나 뭐다? 여기에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미지수다 보니까 그 대칭축을 이 왼쪽에서 포함하고 있을 때랑 안 포함할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쪼개놓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불연속점이 2개뿐이 나오려면은 그게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길래 불연속점이 2개밖에 안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딱 이 케이스라는 거죠. 요 끊기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극소점과 동일한 위치, 그리고 여기서도 둘의 극소점의 위치가 동일하고 끊기는 부분이 일치할 때, 이렇게 돼야지만 불연속점이 2개에서 나올 것이다.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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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2개로 증가, 셋 둘로 줄었다가 둘 결국엔 불연속점이 2개 나오죠. 0개에서 3개로 넘어가는 순간에 불연속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에서 2개로 넘어가는 순간에 불연속점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불연속점이 2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0 0 0 0 2개, 4 4 4 4 3 2. 그래서 0에서 4로 넘어갈 때 불연속점 하나, 4에서 2로 넘어갈 때 불연속점 하나, 총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한 순간 이렇게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함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함정, 이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세워놨던 A의 케이스가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요거 신경을 안 쓰면은 이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8개가 나오실 겁니다. 8개가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0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B가 2개 나온다. B는 상관이 없다. 요거는 어디서 구하면 되냐? 최초에 주어진 식 있죠. 요 식에다가 특정한 점들, 특히 여기 0,1을 지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뿔마 1이 나온다 했을 때 A가 0인 케이스, B가 뿔마 1 상관없고요. B가 0일 때는 A가 플러스 2만 돼야 됩니다. 이제 요게 함정인 거죠. 0 이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극소점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A,1을 지나야 된다 라는 요 포인트 하나랑요.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둘이 이어져야 된다. 0,5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주면 A제곱이 4로 고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A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당연히 마이너스 2여야 된다. 플러스 2일 때는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B가 뿔마 2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서 3개 2개에서 총 5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익숙한 맛이지만 못 푼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해석 자체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죠. 이 불연속점이 2개가 되게끔 하는 이 순간을 찾아주는 거, 이 특정한 케이스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맛있었던 포인트다. 사실 자연수 끼워 맞추기 형태는 작년 수능에서도 맛봤던 거, 사실 요거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14번 문제 역시나 맛있다. 근데 옆에 있는 13번 맛있었긴 했는데 약간 자몽에 빗댈게요. 자몽 첫맛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죠? 근데 끝맛 씁쓸합니다. 자몽의 특징이 그래요. 첫맛은 달콤해. 달콤한데 끝맛은 씁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도형의 특징 쓸 때까지만 해도 이거 레전드 문제였어. 근데 뒤에 이 삼각비에서 괴랄한 숫자들을 주는 순간 씁쓸하다. 그래도 계산이 막 엄청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풀어낼만 했다. 그래서 13번은 자몽. 이 친구는 자몽이에요. 13번은 자몽이고요. 14번은 익숙하지만서도 맛있는 친구. 괜찮습니다. 약간 짜장면 같은 친구예요. 사실 짜장면 너무 흔해. 근데 맛있잖아.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번 괜찮았고요. 자, 15번은요. 진짜 너무 쉽게 줬어요. 너무 쉽게. 역시나 작년 수능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해줬다는 거. 그래서 15번 너무 편했다. 나열할 때도 사실 A4까지도 확정을 딱 지워줘요. A4가 5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A3부터 가야 되는데 A3에서도 심지어 케이스 2개밖에 안 나와주고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이거는 케이스 진짜 차분하게만 쪼개보면은 지금 뭐 총 한 6가지 케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15번은 맞춰야만 하는 문제, 15번은 틀리시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 일반적인 지수방정식, 이거 크게 의미 없고요. 17번 요번에 17번 이거는 아직도 안 되시면 안 되죠. 17번 문제 요거 위에 구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구간 바꿔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꼭 제발 기본기에 들어가니까 해주셔야 돼요. 이거 못하셨으면 이거 반성해야지 뭐.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아니야 물구나무 서서 반성하세요. 17번은 물구나무 서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합치셨으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사실 그냥 시그마의 연장선이다. 근데 18번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A10을 구하는 아이디어를 일반항과 수열의 합 둘과의 관계에 의해서 구해줄 수 있냐, 요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시그마 자체를 제가 S10으로 시그마 자체를 S9로 바라보는 눈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S10과 S9를 바꿔놓고 해석을 하면 훨씬 편하다라는 거. 시그마 기호 쓰는 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S10에서 S9만 빼주는 걸로 각각 구해가지고 빼주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8번 사실 전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18번 문제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런 거 잘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8번 맛있습니다. 18번 괜찮아요. 자, 그럼 19번. 19번이 살짝 논란이죠. 이게 3점짜리 문제가 맞냐? 3점짜리 문제는 일단 맞습니다. 사실 뭐 별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단지 계산이 조금 귀찮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0,2에서의 접선 L 구해줘야 되고요. 2,F2에서의 접선 M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접선이 X축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둘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두 값이 같다. 거기서부터 X값이 나와주고요. 그 X값이 나와주면은 A값도 자연스럽게 나와주는 거고요. 그럼 X값 구하고 A값 구하고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심플하게 나오는 문제다. 사실 조금 겁주기 형태로 좀 주긴 했지만 위협을 가했지만 이 그림을 뭔가 복잡하게 주면서 위협을 가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친구였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9번은 쫄지만 않고 쓰기만 해도 나오는 문제. 제발 좀 써봐라의 좀 지표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fx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성돼서 쫄게 해놨지만 사실상 그냥 gx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gx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gx 해 구해놨고 gx 삼각함수 주기 6자리니까 0부터 10이니까 두 주기 그려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두군의 합은 대칭축의 2배, 두군의 합은 대칭축의 2배. 이 아직도 두군의 합을 대칭축의 2배로 놓지 않고 특수각이네 해서 x값 일일이 구했다? 그냥 바로 반성하셔야 돼요. 당신입니다. 반성해야 될 사람 당신이에요. 맞았다고 넘기면 안 되고 이 성질을 못 썼다면은 다시 풀어봐야 된다. 이 성질을 풀지 않고 썼으면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이거 3분의 1로 나왔으면 어떻게 풀라고, 그죠? 자, 21번. 21번도 아까 제가 이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 일단 밑이 같아. 밑이 같으면 혹시 대칭성. 둘의 yx 대칭? 근데 둘 자체는 yx 대칭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자, 여기서 이걸 가려보세요. 공통적으로 남는 애가 누구 있습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밑이 같은 지수로 함수가 똑같이 위로 이만큼 올라갔다? 그 말인즉슨 대칭성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란 얘기고요. 당연히 밑이 같은 순간 근데 똑같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얘네들은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다. 이 문제가 언제 나왔다고요? 22학년도 9월 21번 문제. 거기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였죠. 그 문제에서 기반했을 때 그 문제 완벽하게 정복이 됐었다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게 풀립니다. 근데 그 문제 풀 때 막 암기해서 풀었던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서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응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 거기에서는 아마 ax-1이랑 로그 a의 x-1 요거였나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y에다가 평행이동 걸어놨는데 그땐 x에나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1번에 대해서 이거는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 요게 나와있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1짜리인 기울기 수직인 거고 수직 2등분이 된다. 두 교점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원의 중심 좌표가 나와주고 1대 1대 루트 2 요 관계 있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쭉 처리해주시면은 중심 기반으로 A 좌표가 2,15로 바로 나와줍니다. 그럼 요거 대입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온다는 점. 그래도 22학년도 그 해당 기출문제보다는 계산 자체는 훨씬 깔끔하게 나오게 줬기 때문에 요 문제도 사실 이 대칭성에 대한 눈을 떴냐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죠. 사실 그런 기출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으면은 더 맛있어. 근데 그래도 먹어본 맛이다 이거지. 근데 사실 자주 먹는 맛은 아니었다. 그죠? 이게 공통해서 이 대칭성을 그렇게 자주 쓰이게 교육청에서도 내주진 않기 때문에 요 문제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자극제를 줬죠. 그래서 21번 요거는 굉장히 괜찮았다. 자, 22번 항상 킬러만 나와. 근데 사실상 고1 문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1 30번 문제 중에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메인 문자가 x 근데 새로운 함수 t에 대한 함수가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요? t를 엄청 작거나 엄청 크게 일정한 순간이 나온다. t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fx 함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t가 엄청 작아. 구간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최대값 t다. 근데 언제 얘가 t
t에서 뭔가로 바뀔까? 둘이 똑같아지는 상황. 그죠? t에서 t 플러스 2로 바뀌는 상황. 그러다가 언제? 극대값을 이 범위 내에 끼고 있을 때 마이너스 1로 쭉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언제 바뀌어? 이게 또 t가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요 순간. 이때 또 t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또 언제? 둘의 또 값이 또 똑같아지는 순간. 이때 또 t 플러스 1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gt 함수가 알파랑 베타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라고 줬기 때문에 요 함수의 그림 제가 여기다 써놨죠. dt 함수가 ft에서 ft 플러스 2. 그래서 요 둘 사이에서 둘이 같아지는 그 t 값이 알파일 거고요. 그 다음에 f-1일 때는 극대점으로 계속 쭉 최대값이 유지가 됐는데 이때는 미분이 가능하다. 왜? 좌우 미분 계속 0이니까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t 바뀌는 점 그때까지만 해도 미분은 가능한 상태. 근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t랑 t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순간 이때는 또 베타로 역전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gt 함수다 사실. 그래서 이게 gt 함수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래서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 두 개다 라고 문제에서 줬다는 거고요. 근데 아까 알파 베타가 어디서 생긴다? ft랑 ft 플러스 2 ft랑 ft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순간. 근데 이 왼쪽 부분에서 ft는 정확히는 마이너스 ft인 거고 여기는 ft 플러스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둘 다 ft랑 ft 플러스 2다. 왜냐면은 꺾이는 부분이 요 왼쪽 부분만 꺾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가지고 알파를 구할 때는 요 식을 기반으로 베타를 구할 때는 요 식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너스 ft랑 ft 플러스 2 그리고 ft랑 ft 플러스 2 이 각각에 대한 두 식 거기에 대해서 알파의 위치를 보시면 알파가 대략 마이너스 3 근방에서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단 크게 1보다는 작은 위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범위 딱 깔끔하게 써놨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답을 보시면 수상한 게 느껴집니다. 답을 보시면 수상해요.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정수랑 무리수의 연산이 나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근해 공식 썼을 때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요게 이제 베타 값으로 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이렇게 그래서 둘 곱해주면 깔끔하게 답 나와줍니다. 그래서 n 플러스 n 2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 사실 고3 문제라고 하기에 쪽팔리다. 고3 문제라고 하기에는 진짜 쪽팔린 문제예요. 쓸 수 있는 형태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fx를 그릴 줄 아냐 요거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 수능 지식 수투 지식이 쓰인 거는 fx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쓰이지가 않았다. 사실 고1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래프 던져주고 방금 구간 하라고 하면은 개꿀 문제예요. 요거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 그래서 이 22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고1 2차 함수 문제 가시면은 요런 형태의 문제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 2차 함수 30번급에 해당하는 문제들 마더텅 맨 뒤에 최상위권 문제 이런 거 푸시면 이런 거 허다합니다. 이런 거는 고3 문제라고 하기에도 창피하고요. 킬러 문제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문제입니다. 이거 22번. 고3 학생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죠? 너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뭐 아유 그냥 그런 말 좀 그만해. 그냥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고1 수준밖에 안 됐어. 이 GT 함수 잡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22번 요렇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통 뭐 3H3 5C3 의미 없죠? 공식 물어보고 있고요. 24번 이게 뭐 중복 순열인 것 같지만 끝에 홀수 1 또는 3만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3 3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 그냥 고배 법칙밖에 없다. 자 25번에서는 뭐 그냥 이웃하는 여학생끼리 한 덩어리 묶고 6명을 원순위로 돌리는 취급해서 5팩 곱하기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만 처리해주면 쉬울 것 같고요. 자 26번 문제 원래 26번 문제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얘들아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풀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깔끔한 문제 있죠. 그냥 박스에서 그냥 여기까지 최단 거리 이거를 할 때만 편한 거지. 사실 이렇게 P는 꼭 지나야 되고 Q는 지나면 안 된다.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여기 나타냈죠. 클래식 프리로 가자. 11, 21, 3333, 9999 클래식 프리가 이런 거는 훨씬 편합니다. 사실 요거는 저도 클래식 프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어 보이려고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처리하기보단 그냥 클래식으로 가자. 클래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클래식으로 푸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건 계산 실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문제. 자 27번 문제는 사실 3점 문제답게 케이스가 딱 2개로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거 보고 3개의 상자 A를 집어넣은 3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한다.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홀수 3개
3개 더하는 케이스 혹은 짝수 2개랑 홀수 하나 더하는 케이스 요거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까이 케이스. 단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B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A를 최초로 좀 세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 상자들은 다른 상자라는 거. 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자입니다. 서로 다른 상자라는 거 무조건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A를 먼저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를 나열을 해줄 건데, B를 나열해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처리해서 꼭 2팩 나누는 거 까먹지 않는 거, 요거만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적었기 때문에 3전틱하게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요 정도는 괜찮다. 자, 28번 문제가 오히려 저는 확통해서 28번이 가장 까다로웠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자연수의 곱이 720이다. 그럼 720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소인수분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 했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서로 소유가 아니다 이런 조건 없었다고. 근데 서로 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순간 얘네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요거는 당연히 B가 제곱수를 줬기 때문에 B의 제곱이 될 수 있는 리스트를 케이스로 쪼개는 게 가장 간편한데,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이 친구가 아마 많이 빠트렸을 확률이 크다. B가 1인 케이스를 빠트렸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B가 1인 거까지만 우리가 처리해주면요, 그 다음엔 사실 순수하게 그냥 안전빵으로 세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A씨의 곱이 2제곱 곱하기 5일 때 공통으로 2만 가져야 돼. 요거일 때도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게 2만 혹은 3만 혹은 둘 다 이런 것들을 각각 쪼개서 더해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A씨도 똑같습니다. 공통을 2만 가질 때 2의 제곱을 가질 때, 그리고 A씨가 3의 제곱 5일 때는 또 똑같죠. 3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5만 나눠 들어갈 때. 단지 마지막 B가 1인 케이스에서 A씨 요거를 처리해 주실 때 개인적으로 저는 중복 조합을 써서 처리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중복 조합 써서 이게 서로 소인 케이스를 오히려 여사건 형태로 빼주자. 그래서 이 5번 케이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5번 케이스를 계산하는 게, 케이스를 구했어도 계산하는 게 만만치도 않고요. 아마 이 케이스를 놓쳤을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통 문제 중에서 28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28번 문제에서 특히 B가 1인 케이스, 이때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꼭 한번 연습해보자. 요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 B가 1일 때 구해주는 요거는 굉장히 맛있다는 거. 그래서 28번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3명의 학생, 서로 다른 3명의 학생, 서로 다른 초콜릿, 같은 종류 사탕. 이게 이제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그냥 케이스를 쪼개는 게 낫습니다. 초콜릿을 2개, 1개, 빵개 받는 케이스랑 3개, 0개, 0개 받는 케이스.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뭐다?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서로 다른 초콜릿 3개를 한 명이 다 갖다 보니까 그 서로 다른 초콜릿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처리할 게 없는데, 요 2개, 1개로 나누는 거는 이게 들어가죠. 제가 요거를 틀렸던 이유는 제가 이거 케이스를 쪼개고 그냥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초콜릿을 2개, 1개로 쪼개는 케이스를 제가 간과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개, 1개로 서로 다른 초콜릿을 분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인 거고요. 그 3가지를 꼭 추가를 해서 그 뒤에 나머지 사탕과 초콜릿을 받은 개수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2, 1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2개, 1개를 무조건 B랑 C한테는 줘야 될 거고요. 나머지 2개를 중복조합 처리해서 하나의 곱으로 연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케이스는 A한테 3개를 줬으니까 B랑 C한테는 무조건 2개 줘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셋 중에 하나한테 주자. 3실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들 3실, 2실, 얘는 3실. 근데 요 2개 하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서로 다른 초콜릿을 2개 하나로 나누는 케이스 3을 앞에 무조건 곱해줘야 된다.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필연적으로 BC한테는 2개 하나를 줘야 되니까 나머지 2개는 중복조합으로 처리해서 다시 C로 곱해주자.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2개가 무조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셋 중에 하나한테 나눠주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은 케이스는 적은 대신에 내부에서 좀 디테일하게 경우를 좀 세줘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30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서도 사실 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가조건하고 나조건이 따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여야 될 필요 이런 거 없다는 거고요. 치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다조건입니다. 다조건에서 사실 케이스를 쪼개봤을 때 굉장히 복잡해 보여. 왜냐면은 FA는 B, FB는 A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둘의 크기가 뒤바뀌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크기 순서 다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변수 1, 2, 3끼리 적용받고 4, 5끼리 적용을 받는 거지. 1, 4 혹은 2, 5, 3, 4 얘네들끼리는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다조건에서 줬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섞이는 수 2랑 4 혹은 뭐 3, 5, 1, 4 이런 것들하고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아요, 케이스가. 근데 사실상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별로 안 나옵니다. 다행인 거는 이 나조건에서 F4가 5고 F5가 4인 케이스, 요게 하필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가조건만 맞춰주는 케이스를 분석해주면 35개가 나와준다. 그리고 이제 다조건과 나조건, 가조건을 우리가 혼합해서 처리해주면은 사실 F1과 F1이 3이고 F3이
1인 케이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다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보면 의외로 되는 애들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왜? F5가 1보다 크면서도 F4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될 수 있는 자연수 조합을 체크해보면 세 가지밖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케이스 쪼개가지고 각각 다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의외로 쉽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확통에서는 28, 29, 30을 했을 때 28번이 제일 까다로울 수 있고 29, 30은 의외로 케이스가 적어요. 29번 적은 거 확인하셨죠?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 29번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30번 디귿 이 다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추가되는 조건이 3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 확통 30번 심플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실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이렇게 확통 난이도 무난무난했다. 사실 그 전까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뭐 크게 단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수능보다는 3월 확통이 더 어렵게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통계가 빠졌기 때문에 순수 경우의 수로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워했을 상황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경우의 수로 나오는 순간 무조건 케이스 분류들을 쭉 해야 되기 때문에 확통에 좀 약한 분들은 케이스 분류가 약할 거기 때문에 요걸 좀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가야죠. 미적분 23번 역시나 수열의 극한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극한 기본 문제를 깔아준 모습 의미 없고요. 24번 같은 문제 제발 이런 거 꼴 맞춰서 푸는 거 연습 좀 하자. 여기에다가 위아래 n을 나눠주게 되면은 nan과 n분의 bn 요게 이제 꼴이 맞춰진다는 거죠. 요 꼴 맞추는 거 제발 극한에서는 꼴 맞추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뭐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24번 꼴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의미를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25번에서 또 꼴 맞추기 문제가 또 나오죠. 어떻게? 샌드위치 정리로 n분의 an이 수렴하는 값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n분의 an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자. 그래서 꼴 맞추려면은 여기에 누가 봐도 an 제곱 n제곱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꼴 다 맞춰줘서 수렴하는 애들 다 갖다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제발 이 꼴 맞추는 거를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이것도 an에다가 막 en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하는 학생들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발 꼴 맞춰서 푸는 연습하세요. 마치 이거 뭐랑 똑같다? 함수 fx라고 했는데 fx가 다항함수 갖다 집어넣어놓고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런 풀이는 지양하셔야 돼요. 꼴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요 풀이를 연습하셔야 문제 보는 눈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사실 이 26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26번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26번. 왜 괜찮냐? 자, 문제 읽어보시면 수열 주어졌고요. 그냥 수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a1 플러스 1. 이게 뭐야, 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a1 상수예요. 그죠? 한 항의 값이니까 상수란 말이에요. a1 플러스 2. 결국 이 값은 상수다. 근데 두 일반항의 차가 상수로 나와.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조건이야. 사실 3점 치고 굉장한 퀄리티를 줬다. 여기에다가 상수 페이크를 건 거예요. A1이 사실 상수인데 등차수열이다. 이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맛있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26번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AN 그냥 일반화 시켜서 공차를 A1 플러스 2라고 놓고 쭉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 처리. 마지막 계산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처음에 의미 파악하는 게 전부였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이 문제 또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SN이 나왔으면 SN 빼기 SN-1로 일반항을 찾아내자. 요게 일단 무조건 필요했던 형태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N의 3N으로 문제에서 등차 수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BN이 깔끔한 식으로 나와줍니다. 그럼 BN을 루트 씌워서 무난하게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거 유리화한다? 유리화할 필요 없죠. 밑에 1차 위에 1차인 거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난무난하게 사실 26번보다 27번이 훨씬 더 쉽다.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사실 고1 내용이 좀 섞였죠. 고1 내용이 곡선에서 원까지 그었는데 AN, BN 생겼을 때 원이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이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직선은 동떨어져 있어. 근데 직선에서 생긴 일정한 부분의 선분, 그 선분으로부터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고1에서 하루 종일 했잖아.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반지름 길이만 추가를 해주자. 그러면 그 선분의 길이가 결국엔 높이의 최대값이 나온다. 이 문제는 결국엔 높이의 최대값이 어느 순간에 되겠냐라는 걸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1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형태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계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에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극한의 성질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앞에 거
따로 수렴, 뒤에 거 따로 수렴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답 처리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번 난이도 그렇게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고1 문제를 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은 사실 일단은 당연히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찾아줘야 되는 거. 이건 수투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이것도 원의 성질을 이용해줘야 되죠. 접선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이 수직 보조선 그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둘이 합동이다 라는 거 활용해가지고 요 길이, 요 알파 좌표가 요 길이랑 동일하게 나온다 라는 걸 이제 요거 이용해서 진짜 그냥 모든 길이들을 다 n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rn하고 똑같다. 요 관계식만 세워주게 되면은 rn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계산만 좀 복잡하게 그냥 시간 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의미는 그렇게 있진 않다. 의미는 별로 없는데 시간만 좀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서 29번은 그냥 이거 접선에 대해서 보조선 긋고 합동인 거 요거만 보조선 긋고 여기다가 합동인 거 체크하는 거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실리는 문제죠. 30번의 난이도가 오랜만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30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n분의 x를 당연히 케이스 분류해줘야 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이거 일반적으로 원래는 x의 n제곱 줬었단 말이에요. 이거 x의 n제곱 주면 x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일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n분의 x를 걸어버린 순간 n분의 x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n분의 x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와줍니다. 그랬을 때 g'(n 플러스 1) 특정한 어떤 함수값을 넣었을 때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니까 n 플러스 1이 뭐 이런 위치에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두 함수 지금 gk 함수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근을 갖는 거 근이 총 3개래요. 여기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이 나조건 보자마자 바로 떠올렸던 게 뭐였어요? 얘가 2개, 얘가 각각으로 봤을 땐 2개일 수 있지만 이 둘의 곱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 근이 하나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게 3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게 뭡니까? 나조건에서 주는 거 2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근을 갖는다. 연속된 자연수의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게 한 근을 알파라고 놨을 때 한 근이 알파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 GL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같은 것처럼 둘 사이에 연속된 2개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 더 작은 자연수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대요.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보시면 알파가 있고 알파 마이너스 1 있으면 지금 딱 만족하죠.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게 딱 3번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은 이미 만족을 해요. 왜? 크거나 같다거든요. 같을 수도 있다. 근데 이미 같은 게 주어져 있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1로 여기서 말하는 요 L 안에는 이미 알파가 만족이 되는 상황이고 알파보다 더 큰 자연수에서는 만족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 알파보다 더 크면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절대 다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조건을 만족하는 이 L 알파가 최대다. 그럼 알파보다 작은 수 중에서 알파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될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이것도 결국에는 연속된 3개의 자연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L에. 그러면 도대체 알파 마이너스 2랑 알파 마이너스 1이 어때야지 3개밖에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알파 마이너스 2가 m이어야만 가능한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m도 자연수고요. 알파 마이너스 2도 자연수인데 알파 마이너스 2가 자연수면요. 알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1 둘이 같아지거나 알파 마이너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게 G'(n 플러스 1이 또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엄청 종합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요. 나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가다조건이 좀 이렇게 혼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2랑 m이 같을 수밖에 없다가 나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G'm은 또 0보다 커야 되고요. G'n 플러스 1은 0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 연속된 2개의 자연수잖아요. 이것도. 연속된 2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m을 넣었을 땐 양수, m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음수거나 0. 근데 0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가 밝혀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깊게 생각해보셔야 돼요. G'm이 0, G'n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만 이 3개만 아까 말했던 다조건에 만족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m이 알파 마이너스 2여야만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알파들을 다 m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근을 모르니까 k라고 놔뒀을 때 여기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3으로 잡히거든요. 그럼 fx가 인수분해 된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잡혀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gx가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연속인 거 fm이 m이다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도 연속이어야겠죠. f'm도 1이다. 요 두 개의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여기
여기에 우리가 결정을 지어주면 자연스럽게 fx 구해지면서 답이 결국에는 84로 나와준다는 점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30번 이거 범위 쪽에서 함수 결정하는 거 못해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거 미분되는 값 요거까지는 무조건 해서 fm이 m인 거랑 f'm이 1인 것까지는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이것도 못했으면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됐으면 기본기가 내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적분하는 학생 입장에서 습관이 돼 있어야지, 그죠? 자, 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초점 사이 거리 뭐 크게 의미 없죠. 초점 바로 깔끔하게 구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24번 뭐 무난하게 포물선 정의 써주는 문제라서 이것도 크게 의미 없고요. 자, 25번 두 초점이 x축 위에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림 그려볼 필요도 없이 단지 점근하나의 방정식 4분의 3 이게 사실상 우리가 뿔마 a분의 bx로 배우다 보니까 자칫 a를 4 b를 3이라고 놓을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이건 서로서의 입장에서 4분의 3인 거니까 4k랑 3k로 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4K, 3K 놓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라고 하니까 초점의 한 점이 15,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K값 구해줘서 깔끔하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좀 조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괜찮아요. 자, 26번도 사실 괜찮습니다. 26번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이 표현이에요.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2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아마 P가 1이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정확히는 절대값 P가 1이다 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P가 1인 케이스랑 P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 두 가지 각각 따져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A, B 순서성이 나와주고요. 거기에서 A-B의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4로 나오면서 둘의 차이는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도 기본기에 대한 문제지만 그래도 함정을 계속 파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문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괜찮아요. 27번도 이 문제는 3점이다. 사실 맛있어. 이게 기하가 3점짜리가 맛있게 나왔다니까. 자, 27번 보시면 쌍곡선 그림 무난하게 그려줘요. 쌍곡선 그림 무난하게 그려지고 그거 토대로 우리가 가계 2등분선까지 이제 한번 그려봅니다. 근데 가계 2등분선 나오면 뭐 하라고요? 무조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 무조건 생각하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가계 2등분선 삼각형 내에서 나왔으면 이거를 아직도 못 쓰고 있으면 이거 안 돼. 이거는 확통, 기하, 미적분 하는 모든 학생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사항이죠. 그래서 진행해주면 요 교점이 0,1로 나와있기 때문에 길이비가 나와있어서 자연스럽게 3K 대 5K 나왔으면 당연히 쌍곡선의 정의 활용해줘야죠. 그래서 역시나 정의까지 딱 맞물려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이쁜 문제다. 도형의 특징까지 써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포인트였다는 문제죠. 이 친구도 맛있습니다. 27번 맛있어요. 기하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어 알겠지만. 자, 28번 문제 보시면 28번도 맛있죠. 이 문제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도 타원의 정의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우리의 조건은 뭐다? 항상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니까 AP에 대한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일단 K값을 찾아주자. FA 더하기 AP가 정축의 길이 18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K값 1로 일단 결정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Q 빼기 AQ 요거를 F'Q 빼기 AQ를 어떻게? 이 신의 한수 QF라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해주자는 거죠. 왜? 타원의 정의상 얘네 둘의 합은 장축의 길이, 그리고 이쪽에서 조그마한 타원에서도 얘네 둘의 합은 장축의 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얘네 둘의 합에서 얘네 둘의 합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QF가 공통인 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 남는 게 QF'에서 QA를 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면 딱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다 식 이쁘게 써놨죠. 그래서 각각의 장축을 구해내서 둘을 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준다. 그래서 이 문제 얼마나 이쁩니까? 28번 타원의 정의를 예술로 쓰게 해주는, 그리고 여기에서 숨겨진 의미까지 찾게 해주는 진짜 예술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맛있습니다. 28번 맛있는 친구예요. 타원의 정의 진짜 깔끔하게 쓰였으니까 이 문제 꼭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한번 해보면요, 29번도 자칫 보면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 이 포물선하고 얘네 둘의 포물선을 진짜 교점식으로 잡아줘야 되더라고. 교점식으로 잡아가지고 요 기울기가 2√2라는 거를 밝혀내서 A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걸 또 유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문제에서 당연히 이 F1P 플러스 F2Q를 정의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자가 포인트여서 제가 나타냈듯이 FP를 요 길이로 치환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F2Q를 요 길이로 치환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로 처리를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F1P 플러스 F2Q 요거 더하기 요거. 근데 이게 우리가 관계식으로 구해놨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 단계는 사실 깔끔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교점을 직접 잡아야 돼? 이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 조금 그렇죠.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잘 않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A에 대한 관계식 찾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계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당황할 수는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그럼 이제 메인은 사실 30번이었어요. 메인은 30번. 30번이 원의 성질도 쓰이고 쌍곡선의 정이 쓰이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일단 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름이다 보니까 FP라는 보조선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왜? 원의 지름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걸 토대로 우리가 1대2 내분점 그 다음에 이 주축 길이 6인 거 이용해서 요거 길이 해서 C랑 K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잘린 요 조그만한 삼각형 요것도 결국엔 직각삼각형인데 요 둘도 지금 F'Q랑 QF도 이 주축 즉 쌍곡선의 정의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QF가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요거를 해석을 해주면 여기에서 K 값이 4로 나와주고 K가 4로 나오면 깔끔하게 C도 3루트 5로 나와준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의 특징과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K 값과 C 값을 잡아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답 결정하는 게 제일 빡세요. 뭐가 들어가냐? 이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 F'Qr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1대2 내분점 줬으니까 이거 삼각형 넓이 이거 K값 다 나왔으니까 이거 비율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는데 QR 대 RF 길이 이 길이비 구하는 게 머릿속에서 이제 안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크나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를 이제 구하는 아이디어가 설마 했는데 설마가 맞아요. 설마 했는데 설마였어. 이게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됐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게 됐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이 조그만한 삼각형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삼각형에 대해서 요 각도를 알 수 있죠. 요 각도 세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나죠.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나면 이 F'R과 RF 얘네도 결국엔 쌍곡선의 정의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축의 길이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한 문자 M하고 M 플러스 6으로 나타내면 결국에는 또 요거랑 요거도 또 정이기 때문에 이 두 변이 10-M, M 플러스 6으로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가 4로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깔끔하면서도 계상한 이런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내부에서 코사인 법칙을 딱 써주시면은 M값이 4분의 15로 딱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M값 대입해가지고 요 길이비가 4분의 15 대 4분의 25 즉 5대 3의 비율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길이비가 마지막에 5대 3이다. 5알파 3알파 써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 넓이 36에서 1대2 내분점에 대해서 요 삼각형 넓이 3분의 1에서 12를 구해주고요. 요 12 내에서도 5대 3, 8분의 5를 마무리로 곱해줘서 마지막 계산 처리해주시면 깔끔하게 150으로 나와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그 벡터 문제 풀 때도 이 코사인 법칙을 써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 2차 곡선 쪽에서 이 코사인 법칙을 써주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돌아가기도 했고 당황을 했고 그래서 설마 했는데 설마였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제 아무래도 K랑 C값까지 구하는 데는 많은 학생들이 구했을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 QR 대 RF 길이비를 구할 때 삼각함수의 활용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아가지고 못 구했을 확률이 굉장히 커서 30번 정답률이 좀 많이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다 보니까 어쨌든 30번 문제 도형의 특징적인 거 쌍곡선의 정의 쓰는 것까지는 너무 맛있다. 결국에는 이 삼각함수 활용 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과정에서도 쌍곡선의 정의가 쓰이다 보니까 쌍곡선의 정의 2차 곡선의 정의들의 굉장히 충실한 문제들로 진짜 깔끔하게 전문항 다 잘 만들었어요. 3월 모의고사. 그래서 3월 모의고사 기하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항이 다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곡선 약한 학생들, 정의를 쓰는 게 약한 학생들은 3모 이 모든 문항들 다 꼭 마스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다 맛있습니다. 29번만 조금 빼고 싶긴 하네요. 29번이 사실 정의가 그렇게 맛깔나게 쓰인 문제는 아니라서 그래서 29번은 조금 계산틱하다. 29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의에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수능의 기조, 특히 공통문항은 수능의 기조가 거의 흡사하죠. 문제 배치 보시면 작년 수능에 어떤 기틀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미적분에선 30번이 가장 어려웠다. 확통은 28번이 가장 어려웠고 기하도 30번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미적분은 과목의 특성상 아마 커트라인은 80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기하랑 확통은 84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하는 근데 3점짜리
퀄리티가 좀 좋은 문제들이 있어서 82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혹은 오히려 기하가 84에 확통에 86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3월 모의고사 교육청 치고 더러운 문제가 뭐 한두 문제 간혹 있었지만 오히려 평가원보다 깔끔한 문제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 평가원을 기반으로 변형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 퀄리티들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 오셨다면은 새로운 엔제 형태로 이 3월 모의고사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